지금까지는 사실 우크라이나에 전해서 북한이 뭐 무기를 직접 보여주고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보면은 북한군이 12,000명 정도를 현재 세계 여단을 파병했다고는 그러지만 주로 그냥 개인 학위, 그것도 러시아가 지원한 거를 가지고 그냥 벌판 내달리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다 경멸당하는, 그래서 3분의 1 정도 4,000명의 전사상자를 입는 이런 좀 비참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위협인 점은 없는데,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쪽으로 날라온 러시아가 필요로 했던 그 북한이 제공한 무기들, 이런 것들은 보면 좀 형편없는 수준이었죠. 사실 포탄도 옛날에 그 구식 폭탄 낡은 거 이런 것들, 또 불량품 이런 것들을 다 주는 바람에 그게 쏘다가 폭발하거나 이래가지고 러시아 군들이 막 죽고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러시아 군한테 이런 지침도 내려졌다 그래요. 북한 그 포 쏠 때는 주변에 많이 모이지 마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 북한이 좀 무기들을 많이 이제 현장에 좀 보냈다고는 해요. 지금 북한의 무기 투입된 거를 좀 살펴보면 170mm 자주포가 한 50문 가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240mm 방사포, 이게 한 20문 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이거는 이제 사거리가 한 600km까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데, 화성 11-가형이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긴 한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날아가다가 풀업 기동을 해요. 말하자면 공중에서 그 아래로 이제 내려 찍히면서 고속으로 가가지고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요즘은 이제 되게 요격을 하잖아요. 그걸 방어막으로. 근데 얘가 이제 내려가다가 갑자기 풀업이라 그래서 공중을 막 치솟기도 하고 이렇게 변칙 기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격을 피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12,000명 투입해서 4,000명 정도의 병력 손실이 나서 1월 중순부터 병력을 좀 빼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말에 따르면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추가 파병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의 얘기에 따르면은 북한이 이제 그동안에 보병만 보내가지고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포병 위주로 보내려고 지금 아마 좀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그 포병 전력을 위주로 해가지고 직접 북한 군인들이, 그 포병들이 북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운용하게 된다면 조금 이제 전황이 달라질 수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량의 어떤 포격전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막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도 보병을 투입했을 때보다 조금 이제 손실도 줄이고, 공격 효과는 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더 오히려 기묘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무기 수준은 어떤가요?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뭐 북한, 그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살상무기 이런 걸 직접 지원한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뭐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같은 거를 만약에 제공을 했으면 뭐 압도적인 전력을 발휘하겠죠. 지금 폴란드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폴란드도 바로 이제 러시아가 또 이 동진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위협을 느낄까 봐 이렇게 무장을 한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국면에서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젤렌스키나 푸틴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 살상 무기를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었기는 했거든요. 러시아가 계속 좀 무분별한 이런 도발 행위하고 북한군이 계속 증원된다면 우리도 살상 무기를 보낼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국내 정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북한이 자신들 이 재래식 전력에서 위협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는 틀림없이 있어요. 지난번 작년 10월 국군의 날에 우리가 현무5라는 걸 공개했잖아요. 근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냈어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김여정이가 나섰잖아요, 그때. 웬만하면 그냥 뭐 국방성이나 이런 데서 했을 텐데, 김여정이가 나서가지고 막 그걸 비난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놀랬다는 건데, 뭐 현무5가 아주 극초음속으로 날아가서 그 북한의 그 지휘부, 특히 김정은의 집무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지하 벙커 몇백 미터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이랬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언론 보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K방산, 특히 뭐 현무5라든가 전차라든가 자주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좀 느끼고는 있을 겁니다. 네.